또 사회 이슈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퇴사율이 1위라는 어떤 게 1위일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는 제목인데, 내가 연수 갔을 때 가장 천사라고 여겼던 여동기.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남을 배려했다. 그러나 그녀가 블랙스완이 되기까진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모여 술 한잔을 하니 그녀가 뱉어낸 말들. 퇴근하고 찾기를 걷다가 달려들 뻔했다.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 기초수급자들은 악마다. 그녀를 알던 동기들은 놀라서 눈만 깜박거리니 그녀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근데 기초수급자는 악마가 맞다. 그녀는 땡땡동의 단 2명뿐인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굉장히 씁쓸한 내용의 글이죠. 그냥 결국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공무원 중에 퇴사율이 1위라는 글이었어요. 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무려 4년 전에 이거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알바를 할 때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서 알바를 했었을 때와 강남에서 알바를 했었을 때 그 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내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보통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부자들이 굉장히 인성 파탄자에다가 쓰레기들에다가 막 이렇다고 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걸 해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진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 경험담이에요. 진짜. 제가 억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를 겪었을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말부터 조금 세기는 하네요. 좀 가난한 사람들 평소에 어디서 대우받을 데가 없으니까 관공서 와서 지랄함. 수급자는 인간이 아님.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수급자 대부분은 사람 새끼가 아님. 내 전 친구도 수급자인데 이 새끼는 친구를 친구로 안 보고 ATM으로 보더라. 진짜 자영업하는 나도 진상 손님 상대하고 있으면 때려칠까 생각이 100번도 더 드는데 악성 민원인 상대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고생하신다. 부정수급 진짜 많고 지네가 부정수급 받다가 걸려 못 받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를 해코지해서 못 받는 거라고 믿음. 구라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 아닌 새끼들이 있을 수가 있어. 제발 구라라고 해줘. 와이프 사복인데 퇴근하고 일과 이야기 들어보면 존나 내가 가서 다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 아 이거 노딱 달리겠네.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이분 주제 진짜. 표현들이 왜 이렇게 세. 저 사람들 레알 처우 올려줘야 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복지 업무 시켜야 돼. 돈 없다고 무조건 착한 것은 아니고 돈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더라. 근데 사람 인심 곳간에서 난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유롭더라.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가난한 동네랑 부유한 동네랑 둘 다 일을 해보면은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다고 했잖아요. 친절하고 뭐 젠틀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곳간에서 인심이 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아는 진짜 금수저 누나한테 들은 제 나름대로 어떤 울림이 있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누나는 집이 진짜 잘 사는 강남 태생 토박이었어요. 그 누나는 집에 항상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집에 항상 계셨었는데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그릇을 깼다는 거야. 근데 그 누나네 있는 그릇이 다 진짜 엄청 비싼 그릇들이에요. 막 에르메스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릇을 깨가지고 아주머니 발등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다치셨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안 다치셨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다친 것보다 자기가 이걸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자기 몸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누나가 짜증이 나더래. 아니 지금 이게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주머니한테 피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내 몸보다 일단 내가 이거를 깼을 때 여기 물어줘야 되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몸을 돌볼 정도의 여유도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내가 피가 나고 다치고 이런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고 이럴 때나 이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그릇이 뭐라고 대체 왜 그렇게 그리고 막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그거를 물어내라고 하겠냐 하면서 나한테 막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자기한테 이걸 물어내라고 하면은 자기의 며칠 일당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무슨 피가 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깨진 게 중요한 거지 내 몸보다. 근데 이런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다가 오토바이를
바퀴를 이제 저기 전봇대인가 어디 이제 박아가지고 몸이 진짜 공중에서 휙휙휙 돌았던 적이 있어요. 몸이 휙 돌고 그러니까 막딱 박아서 이제 몸이 날아가는데 불꽃이 일단 눈앞에서 팡 튀면서 하늘 한 번 보이고 땅 한 번 보이고 하늘 한 번 보이고 땅 한 번 보였다가 이제 팍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무릎이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무릎이 막 이만큼 부어 올라섰어. 근데 제가 그때 막 아픈 것도 모르겠어. 아픈 것도 모르겠고 일단 이게 오토바이가 갖다 박아가지고 이제 막 날아갔다 보니까 막 와장창 하면서 다 깨졌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좆됐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장애인이 됐다거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박살났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기려가지고 오토바이 어떻게 됐는지만 내가 이걸 보고 있었어.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눈물도 안 나. 이게 오토바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마음의 여유나 막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정말 여유가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다짜고짜 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선후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였던 사람들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정말 누구보다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봤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아갈수록 이제 그거를 느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너그러워진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악마인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이퀄 악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저는 항상 성악설을 믿는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이게 사람이 나한테 여유가 없으면은 이렇게 악한 이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 이제 비교적 근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잘 없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진상이 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부자 아니거든요. 저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제가 살면서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인 거예요. 유튜버들은 그냥 수입이 조금 이렇게 높은 것 뿐이지 이게 막 자산이 없다 보니까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버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만 해도 왜 진상을 안 부리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뭔가 10만원 20만원 어떤 손해보는 뭐 어떤 일을 당했다고 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해서 막 10만원 20만원을 내가 이기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저는 그냥 이거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말아. 왜냐면 내 시간이 이제 더 소중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정말 쓰잘데기 없이 막 피곤하게 막 가타부타 막 하면서 막 며칠 동안 실갱이하고 뭐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받을 바에 그냥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영상 하나를 찍어서 올리는 게 더 생산적이야.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그냥 굳이 막 이런 것 갖다가 막 진상 같은 거 안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단 말이야. 같은 부자들끼리 뭔가 언쟁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둘 다 시간이 금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보험 처리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쿨하게 쿨거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과실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확실히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사람이 되게 치졸해지고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치졸해지고 뭔가 여유가 없게 되고 조금 치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왜 이렇게 헬된 거임? 민중이 개돼지라서.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상황이. 가난해진 이유가 다들 있는 거지. 애초에 뚝 부러지고 현명했으면 기초수급자 되고 싶어도 몸이 허락 안 한다. 저는 이 말에도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 한번 잘못당해가지고 풍비박산 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했을 때만 해도 저도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새끼들은 씨발 지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식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한 1년 전인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한 2, 3년 됐나 그게 벌써? 부지런하다고 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진짜로.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맨날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폐지 줍는데도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는 거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생 난이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평타는 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 진짜
진짜 안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 그 환경이 어떤지. 이거는 진짜 직접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해요. 각자의 입장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가지고. 원래 저런 자리는 천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조교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멘탈 무적이고 존나 무섭게 생긴 사람이 칼같이 해야 하는 일. 그러다 칼 맞고 찾아와서 불 지르고 난리 나지. 실수로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수급자는 수급자인 이유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그거하고도 비슷하게 보기는 해요. 저는 과도한 복지는 항상 반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올려놓고 오지게 욕 처먹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최저시급은 그냥 라면 한 끼 사 먹을 정도만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다가 욕을 오지게 먹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너는 씨발 라면만 먹고 한 달 내내 라면 먹고 살 수 있냐라는 식으로 욕을 오지게 먹었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는 상태로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라면이 아니라 뭐 빅맥도 먹고 초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이게 복지 정책이 이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일을 안 해도 이게 다 나오는데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애매한 동수저보다는 아예 흑수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애매한 동수저 애들은 집에서 뭔가 내가 엄청난 걸 누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냉장고 열면 엄마가 해놓은 그냥 밑반찬 있고, 밥솥 열면 밥 있고 하면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끼니가 해결이 돼. 의식주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막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얘네들은 집에서 맨날 롤이나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하면서 호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흑수저 애들은 아니야. 흑수저 애들은 20살이 되자마자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나태할 시간이 없어. 얘네는 뭔가 뭐라도 하고 뭐라도 돈 된다는 거는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하나가 얻어 걸려서 수저색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것뿐이야.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어. 나 이거 오케이 했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수급자인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반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수급을 어느 정도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이 사람들을 정말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하게 만들려면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할 때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줘야 되지 않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복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아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지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동의해요. 아이들은 복지를 저는 조금은 과하게 해줘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신체 건강한 성인들은 정말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까지 정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허기만 채우는 수준으로 복지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기초수급자들이 이렇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민원 넣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 퇴사율 1위라는 글을 한번 봐봤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 라는 씁쓸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